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국적 이탈을 허용하도록 하는 구제 법안이 추진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한국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해당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LA 동포 간담회에서 한인 2세들의 국적 이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로 한인 2세들이 미국 정계 진출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인 자녀들의 케이스를 별도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 대한 구제와 법적 개선책을 촉구하는 한인들의 청원서가 2만 장을 돌파하는 등 국적법 개정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주 현직 회장단이 추진한 이번 청원운동에서 취합된 서명서는 조만간 청와대, 국회의장실, 외교부, 법무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평통사무처가 회장 선임 과정을 설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뉴욕협의회 양호 회장 선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양 회장 임명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뉴욕 평통의 신만우 종교분과위원장은 어제 한국평통사무처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하고 비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반박문에서 한국평통사무처가 뉴욕 총영사관도 모르는 사람을 임명한 이 같은 처사가 독선과 오랫동안 누려온 적폐와 아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양호 회장과 김도영 간사가 지난달 미주 전체 회의에 앞서 사무처 사무관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양 회장 임명이 일부 위원들과 함께 김동석 평통상임위원이 기획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다른 임원들과 함께 회장 선임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동석 상임위원은 양 회장 선임에 관련한 부분이 없다며 다른 추천자와 같은 정도의 긍정적인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한인 봉사단체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함께 배우기를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는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비영어권 출신 학부모의 자녀 양육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가정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뉴욕시 교육국과 KCS, 뉴욕 가정상담소,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2일 한국 가정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So all of these conferences are all about connecting parents that don't speak necessarily English at home to our organizatio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We want to make sure that every student is academically successful, as well as every parent feels involved in that process. 한국 가정 컨퍼런스는 함께 배우기라는 주제로 언어 문제,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와 갈등을 겪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더 이해하고 건강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4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자녀 양육 방법, 자녀 우울증에 대처하는 방법, 특수교육, 자녀와 대화 방법 등 다양한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는 뉴욕시 교육국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에이전트들이 방문해 한국어로 진행되며 간단한 식사와 자녀를 위한 그림책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됩니다. 컨퍼런스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이나 KCS, 뉴욕 한인 가정상담소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에서 가정폭력범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새 법이 시행됩니다. 경범 가정폭력범까지 총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모든 가정폭력범에 대해 경범이나 중범 여부와 상관없이 총기를 압수하고 총기 소지 라이센스를 박탈시킬 수 있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중범 이상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만 총기 압수가 가능했고 경범 가정폭력범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압수 대상은 기존의 권총을 포함해 소총, 라이플, 장총까지 모든 총기류로 확대됐습니다. 이 같은 총기 강화법은 에이미 폴린 뉴욕주 하원의원과 데이안 사비노 뉴욕주 상원의원 등이 추천한 법안을 토대로 쿠오모 주지사가 2018년 여성 아젠다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잇따르는 대규모 총격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규제 강화 목소리를 묵인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강력한 총기 규제를 통해 뉴욕주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뉴저지,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주와 함께 지난달 총기 안전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한국의 국민투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선거 투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재외 국민들은 오는 6.13 지방선거는 투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행 한국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된다 해도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만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서 6.13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 당일 국내에 입국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국회에는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19살 이상 한국 국적자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등 해외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참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외교부의 2017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외국민은 약 267만 명으로 이 중 영주권자 105만 명, 유학생 27만 명을 제외한 일반 체류자는 13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 주민들, 그동안 항공기 소음 공해로 많이 괴로우셨을 텐데요. 이 지역의 항공기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 예산안에 항공기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항공기 소음 측정 방법을 변경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 조항은 연방항공청에 새로운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제시하고 항공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을 주도한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현재 기준인 65데시벨은 오래된 기준 수치이며 항공기 소음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항공기 소음 측정 방법 변경으로 퀸즈 지역의 소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라와디아 공항과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상당수의 항공기가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주택가를 지나가도록 돼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금리의 상승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재융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캐시아웃 재융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게지 원금보다 많은 액수를 재융자해 모게지 원금을 갚은 후 나머지 금액을 주택 소유주가 현금화하는 캐시아웃 재융자가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융자에서 캐시아웃 재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디 맥 자료에 따르면 캐시아웃 재융자 비율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기 전인 2006년 90%에 육박했지만 이후 급락해 2012년에는 10%대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16년에는 40%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60%를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서 캐시아웃 재융자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캐시아웃 재융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캐시아웃 재융자를 통해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융자 부채를 갚으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크레딧 카드 이자율과 자동차 융자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캐시아웃 재융자를 이용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정학 처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범죄율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시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14,502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 증가했다고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도 전년에 비해 5.4%가량 정학률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초 뉴욕시경은 학교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정학 처분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정학 처분 사유로는 교사나 동급생 등을 괴롭히고 폭력을 일삼거나 학교 시설물 파손, 또 총이나 칼 등 무기 교내 불법 반입 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학부모 연합 측은 학부모들과 커뮤니티 리더들이 함께 교내 무기 반입 등 학생 범죄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지만 시정부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 맨하탄의 아파트 판매가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구매자들이 매매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하탄의 올해 1분기 주택 조합과 콘도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하락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9년 만에 최저 기록입니다. 맨하탄의 주택 조합과 콘도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1% 떨어졌으며 평방피트당 평균 가격도 18.5% 하락한 1,6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급 아파트가 세제 개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부 구매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법 개정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보고 아파트를 매매하겠다며 부동산 매매를 중단하기도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1분기 936만 달러에서 올해 1분기에는 794만 달러로 15.1% 하락했으며 매출은 24.1% 줄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밀레니얼 세대는 세금 환급금을 저축하기보다는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전문업체 프린시플 파이낸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30%는 세금 환급금 수령 후 소비 지출에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6%는 세금 환급금을 개인 소비에, 또 14%는 자동차나 주택 등 비교적 고액의 비용에 드는 분야에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밀레니얼 세대는 저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 환급금과 같은 목돈이 생겼을 경우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저축하거나 은퇴연금 플랜 401k, 자녀 학자금 프로그램 투자 등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올해 세금 환급을 받는 미국민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경성 증상 치료제로 사용되는 가바펜틴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하이오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약물 오남용 사례 가운데 30% 가까이가 가바펜틴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복용에 관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가바펜틴을 과다 복용할 경우 우울증이나 행동의 변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환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헤로인이나 펜타닐 등의 마약과 같이 복용할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가바펜틴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보다 중독성이나 부작용적인 면에서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커뮤니티 보드에 한인 위원 7명이 임명됐습니다. 써니사이드와 우드사이드의 커뮤니티 보드 2에서 지난 2002년부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은주 씨를 비롯해 마이클 손 씨가 재임명됐고, 플러싱 지역의 커뮤니티 보드 7에는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공동회장과 에스터 리, 존 박 씨 등이 임명됐습니다. 또 커뮤니티 보드 8에서는 임대중 한미정치발전회 회장이 재임명됐고 찰튼 이 씨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의 한인 세탁소 솝 오페라 클리너와 패스오프 클리너가 소머빌 다운타운 재개발 공사를 맡고 있는 5개 하청 공사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소머빌 타운 정부는 다운타운의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개발 과정에서 환경 평가를 하던 중 두 한인 세탁소가 위치한 토양이 유기 화합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환경배상책임법과 유출방지법에 따라 토양 청소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전역의 학교로부터 접수된 폭파나 총기 살해 등을 경고한 협박 신고 건수는 총 275건이며 특히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 이후에는 150건이나 접수됐다고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대부분의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경찰이 실시하는 사건 조사에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상으로 협박 메시지를 게재하는 것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퀸즈 노던 블러바드 203가 맥도널드 매장 건물과 부지를 한인 부동산 개발업체 주네니언 리얼티 코퍼레이션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200스퀘어피트 부지에 5,900스퀘어피트 면적으로 매입 가격은 $1,200만 선으로 전해졌습니다. 맥도날드 리스는 약 10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리스가 종료되면 2층 규모의 대형 상용 건물로 재신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영상 17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